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한 달 생활비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혼자 사시는 분들 이 생활비 무섭죠. 이게 많이 나갑니다. 올해는 더 많이 나가겠죠. 버는 돈은 뻔한데. 그래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큰데 뭐 여러 가지 생활비가 있습니다만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비입니다. 식비. 공과금도 부담이 돼요. 올해 아마 가스비, 기름값 많이 나올 겁니다. 겨울 되면 또 히터를 더 틀어야 되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추위 못 참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막 틀면 요금 장난 아닐 겁니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0만원. 원룸도 많이 틀면 20만원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그 20만원 내고 월세에다가 공과금 내고 식비까지 내버리면 교통비계, 용돈까지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무섭죠, 여러분? 혼자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살면서 내가 드는 돈을 다 내 힘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죠. 혼자 사시는 분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혼자 살면 돈이 많이 든다. 생활비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아껴갈 것이냐.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고민을 하는데 못 줄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인프라에 대한 타성에 젖어가지고 인프라를 포기해야 되거든. 안 그래요? 생활비를 줄이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살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선뜻 포기하고 좀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남들이 누리는 것을 자기가 못하면 기본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당연히 돈이 없고 돈을 모으려면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재테크는 안 사는 겁니다. 안 사는 거. 필요 없는 거 안 하는 건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 안 하면 그게 손해다. 그럼 남들이 하는 거 왜 나만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현실과 타협을 좀 해야 됩니다. 괜히 남들 하는 거 다 하다가 거지 됩니다. 거지. 올해부터 그렇게 하다가는. 그래서 올해부터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실하게 아시고요. 뭘 어떻게 이제 쥐어야 될지, 극복해야 될지, 좀 본인만의 어떤 그런, 이제 플랜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작년에 살아왔던 대로 살면 올해 정말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안 해야 돼요. 뭐 남들이 가지고 있든, 뭐 인기가 많든, 인싸 아이템을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900원짜리 요신 가입하여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오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소비 계획과 비교하면서 습관을 만들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보험, 통신, 식비 등 소비 계획을 짜고 나머지 선 저축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할부는 하지 마세요. 습관이 되니 그냥 살아도 월 220을 선 저축하고 보험 관리비, 통신비, 식비, 주유비 등 130 이하로 나오고 남은 잔액으로 자동차 보험, 재산세, 명절 또는 부모님 생신 때 사용합니다. 뭐 이분 얘기하신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아끼고 싶죠? 그러려면 가계부 어플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직접 손으로 적어요. 그게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기억력이 가장 많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적는 겁니다. 적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제일 효과적이고. 이건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실 거 아니야. 적어서 각인되는 게 생각보다 기억이 오래 남고 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자꾸 이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어플로만 사용하시면 물론 이걸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효과를 못 볼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은요 건망증이 심합니다. 기억력이 상당히 안 좋아요.
여러분 자신들은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억력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기기 때문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오늘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기사도 많이 접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정작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다 휘발성이 휘발성.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문자로 보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저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필요한 돈을 일일이 다 적어서 평소에 눈으로 확인하면서 나가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꼼꼼하게 적으면서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거는 이제 짠돌이가 관련 책에도 나옵니다. 웬만하면 가계부는 본인 손으로 적으라고. 적으면서 그날 일어난 일을 한 번씩 보라고. 다이어리 같은 걸로. 그게 제일 확실해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적어서. 그리고 고정비를 무조건 하게 됩니다. 고정. 반드시 나가는. 이 고정 비용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고정비는 뭐가 있을까? 고정비는 뭐 방세, 그리고 공과금, 폰요금, 네. 교통비. 이거 무조건 나간 돈이죠. 이거는 아낄 수가 없는 거. 저는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는 것도 여러분 안 하게 돼 있어요. 귀찮아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왜 하는 거야? 스마트폰은 왜 끄적입니까? 왜 배달 어플을 쓰고 그걸로 이제 세금 내고 왜 해요? 편리하니까. 고생은 안 하니까. 시간을 덜 쓰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거를 스마트폰 대신하는 겁니다. 머리를 써야 될 거를 스마트폰 대신하는. 그러면 우리가 머리 써야 될 걸 안 쓰니까 어떻게 돼? 튀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머리를 계속 써야 됩니다. 자꾸 적고 외우고 해야 돼.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5G지만 우리의 머리는 2G입니다. 2G.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쓴다고 우리 머리까지 5G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이거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전자기기 속도만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빨라졌다고 우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이 전자기기가 아무리 디지털화 되더라도 우리의 머리는 아날로그입니다. 사람 머리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뭡니까? 적고 외우고 눈으로 보고.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공부하는 방식은 옛날에 지금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옛날에도 적고 외우고 했죠. 지금도 적고 외우고 똑같습니다. 왜냐? 사람 머리는 2G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의 방식에도 적고 외우는 게 전제가 깔린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공부해보신 분들?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적고 외우고 피할 수 없죠. 수능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고시든 적고 외우고 반복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돈을 아끼는 건 우리가 하는 거지 기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우리 머리로 하는 거지. 이걸 기가 해주겠다? 프로그램이 대신해주겠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좀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써야 됩니다. 펜을 들어야 돼.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뭐야? 종이와 펜을 드는 거예요. 종이와 펜을 들고 적어서 자꾸 보는 겁니다.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게 자기가 적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적어서 분류한 거야. 그게 오래 남아. 그냥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은 누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준 거잖아. 만들어준 거에 내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걸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이랑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영상들을 보는데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망각을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한 생각해봐. 유튜브 영상 하루에 10개 보지만 그 영상 10개의 내용을 다 기억합니까?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헛소리 그만하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돈을 확실하게 아끼고 싶으면 여러분 귀찮아 적어요. 악필이라 적으세요. 적고 계속 봐요. 그리고 내가 월급에서 무조건 나가는 비용 무조건 확인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무조건 확인하세요. 이걸 뺀 나머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분 방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그런 돈 아끼는 이런 책이나 카페에서 짠돌이 카페 있죠. 다음에 짠돌이 카페.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적어야 기억이 오래 간다고. 이게 적는 거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가계부채 많습니다. 서점 안 가보셨죠? 가계부채 엄청 많아요. 얼마 하지도 않아요. 배달 음식에 돈 쓰지 말고 그런 거 책 한 거 사가지고 올해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어때요? 여러분 난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야. 한국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이런 편리함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피지컬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리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그래. 하다못해 내가 쓴 돈, 안 쓴 돈 분리하는 것도 자꾸 편리함에 의존하려고 그래. 사소한 것마저도. 정말 짜잘한 것마저도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도 계속 써야 돼요. 계속 훈련하고 복습하고 써야 일정 단계에서 안 줄어드는 거지. 안 써봐.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프로그램이 대신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머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한번 가계부 사셔가지고 매달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 이 고정비용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그 이분 말대로 신용카드나 할부는 사용하지 말고요. 그리고 남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이용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한테 필요한 건 나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바보 같은 겁니다.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고, 남들이 가는 커피니까 나도 커피 마시고, 남들이 가더라도 내가 내키지 않고, 남들이 쓰는 물건이라도 내가 필요가 없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더라도 내가 당장 놓을 곳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돼요. 남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당연히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전제가 깔린 겁니다. 생각해. 배달 음식 10번 먹던 거 한 3번을 줄여야 돈이 적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이제 커피 같은 것도 적게 먹어야 돈이 모이지 않을까? 당연하죠. 불편하죠. 이렇게 살면. 근데 불편해야 돈이 모여. 간단한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너무 강해서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편리한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난한 거죠. 돈이 안 모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올해부터 마음가짐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한 달 나가는 돈 파악하시고요. 버는 돈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거, 남들이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수첩에다 적어보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수준의 거품을 줄이시고, 그리고 좀 약간은 좀 불편하게 사시고 하면서 좀 이 생활 비를 줄이셔서 올해가 아니라 작년보다 좀 저축을 많이 하시고 위기를 잘 넘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